그래서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좀 전에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재무회계는 무슨 정보 이용자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 둘이를 섞어서 줘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인데 내부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회계인데 외부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은 종류 잘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쪽지 시험 보는 것들은 다 종류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류하고 공식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숫자 관련된 거다 보니까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쪽지 시험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종류하고 공식입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왜냐면 종류를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험에선 그냥 기억을 하냐 못하냐 물어보기 때문에 그 쪽지 시험을 봅니다. 과거에는 안 봤었는데 쪽지 시험 안 보니까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갭 차이가 너무 커요. 근데 쪽지 시험 보니까 그 갭 차이가 좀 줄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쪽지 시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검사 안 해요. 내일부터 보긴 하는데 검사는 안 합니다. 예전에 검사했다가 진짜 상처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죠. 근데 뭐 이제는 너무 많이 상처받아서 그냥 그러려니 그날 혼자 가서 그냥 혼자 맥주 한 캔 따고 끝이죠. 뭐. 예전에는 막 몇 달 가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상처도 많이 받다 보니 자주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러시나 보다 저러시나 보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다 오늘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뭐 이게 나이 들면 들수록 뭐 저보다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하신데 나이 들면 들수록 단점이 하나 생겨요. 눈 감는 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좋은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따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냥 안 좋은 거 있으면 눈 한번 감았다 떠요. 그리고 잊어요.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내가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니었는데 근데 되게 슬퍼요. 그럴 때마다 집에 가서 좀 가끔씩 생각해보면 나이 든다라는 게 슬픈 게 아니라 뭐 그건 당연히 슬픈 거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외적인 것도 좀 슬프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1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재무제표의 기본과정 보시면 첫 번째로 기업은 뭐가 있어요? 실체. 근데 원래 실체 없습니다. 기업은 그냥 뭘로 되어 있어요? 페이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그냥 회사야. 근데 회사가 눈에 보여요? 아니죠.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기업은 뭐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사람처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정을 해야만 세금을 뜯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인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인이 뭐냐면 법으로 인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격은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된다? 실체.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속기업. 계속기업은 말뜻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속 뭐 하겠다? 기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분들 없잖아요. 나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회사는 조만간 망할 거야.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나는 1년 안에 망할 거야. 그러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마인드로 사업을 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잘 만들어서 대대손손 뭐 해주겠다? 물려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계속 기업을 뭐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간별 보고. 우리 회계는 대부분 1년 기준으로 많이 봐요. 몇 년 기준이요? 1년 기준. 그래서 날짜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올해 몇 년도죠? 2021년이죠. 몇 년도예요? 2021년. 그래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22년 2월 달까지는 시험을 따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4월 달 시험부터는 새로운 법으로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어진 기간은 2022년 2월 달까지는 일단 시험을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을 뭐라 그러냐면 단기라 그래요. 올해를 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단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이 몇 년도였었죠? 2020년이었죠. 2020년을 전기라 그래요. 앞전자 써서. 그래서 전기 그러면은 작년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그러면은 올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내년이 몇 년도죠? 2022년이죠. 그걸 차기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차기. 그 다음에 우리 1년의 첫날이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을 기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기초. 그래서 기 그러면은 1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기 그러면 올해, 전기 그러면 작년, 차자가 다음 차자예요. 그래서 차기 그러면 내년. 그 다음에 초자가 처음 초자잖아요. 1년 중에 첫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이 몇 월 며칠이죠? 12월 31일. 요 날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회계는 요 날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건데 12월 31일 날 결산이라는 걸 합니다. 뭐 한다고요? 결산.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리겠지만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 우리 목표는 어쨌든 일을 해서 돈을 그래도 남들보다 더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공부 말고, 공부는 일단 자격증을 위해서 따셔야 되는 거고, 회사 가셔서 결산 배우면 월급 올라가요. 근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만큼 이유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수로 가요, 소수로 가요? 소수로 가요. 연예인들 돈 많이 벌죠? 왜요? 연예인 많아요? 몇 명 안 돼요. 맞죠? 연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탑급하고 또 아래급으로 또 나눠지잖아요. 예. 탑급들 보면은 저도 이제 종종 놀래는 게 세금 신고 잘못했다가 걸리는 거 가끔씩 TV에 나오잖아요. 추징금으로 막 몇 억씩 내요. 그러면 1년에 얼마를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탑급이잖아요. 근데 어딜 가나 탑급은 많이 법니다. 식당에서도 탑급이신 분들은 연봉으로 몇십억 몇백억 벌어요. 예. 참고로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노량진이나 아니면 대치동에서 날라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몇백억 법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탑급이고, 그래서 소수로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언제 봤냐면 스마트폰 다들 갖고 계시죠? 제가 예전에 있던 데가 서울에 있었는데 거기가 전국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앱 개발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수업했었던 학원이었었어요. 근데 다른 학원에서 개강하려고 사람은 모았는데 강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앱 개발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분 스카우트해서 가셨는데 시간당 15만 원인가? 시간당 15만 원이면 하루에 저희가 평균 8시간이라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120 버는 거예요. 한 달에 20일이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2,400이에요. 12달 하면은 거의 연봉 3억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요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을 내가 할 줄 알면은 연봉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여기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세무사 사무실. 근데 들어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들 노리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지라. 예. 근데 세무사 사무실 저도 다녀봤지만 장점은 뭐냐면은요, 좀 프리해요. 일반 회사보다는. 신고 때 빼놓고는 그렇게 좀 빡세게 일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프리는 한데, 단점은 뭐냐면,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겪은 바에 의하면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은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아요. 저 있던 데도 여자 7명에 남자 저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싸움이 어때요? 좀 심해요. 네. 저도 이제 남자들 세상에서도 살아보고 여자들 세상에서도 살아봤는데 여자들 세상에 더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회계라는 거를 일을 하고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남자들보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뭐 기싸움을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하긴 하는데 남자들보다 여자들 기싸움이 더 무서워요. 되게 재밌는 게 2명이 있으면 1대1로 싸우고요. 3명이 있으면 1대1로 싸우고요. 4명이 있으면 2대2로 싸우고요. 5명이 있으면 2대2대1로 싸우고요. 6명 있으면 3대3으로 싸울 것 같은데 2대2대2로 싸워요. 네. 그리고 남자는 국방맹이 때리고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오면은 한 20% 정도 줄어들어 있는데 여자분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오면 원상복귀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약간 텃세가 좀 심해요. 근데 그거는 어딜 가나 있어요. 텃세는 어딜 가나 있는데 약간 어쨌든 좀 여자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약간 그런 위계 질서? 그게 남자들보다 더 센 데들도 있더라고요. 저 있던 데는 좀 셌었어요. 근데 전 그나마 이제 청일점이어갖고 저는 안 건드렸는데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있었던 데가 좀 기싸움이 좀 셌었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한 4명 정도가 연차가 20년 차예요. 거진. 그러니까 15년 막 20년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좀 많이 싸우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들 직업으로는 세무사 사무실 나쁘지 않아요. 남자 직업으로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게 연봉 올라가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남자 직업으로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제가 해본 결과 여자분들 직업으로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 분 취업했다라고 연락 왔는데 앞에 그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세무사 사무실 들어가 보려고 열심히 넣었는데 잘 안 돼서 딴 데 취업했다고. 왜냐면 요즘 추세 중에 하나가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진 게 옛날에는 이직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이직이 하나의 연봉을 올리는 거였는데 요즘 이직도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직했다가 잘못되는 케이스들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추세 중에 하나가 눌러 앉는 추세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들도 이제 코로나 아니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런지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눌러 앉으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이제 도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도전하려고 3년 전에 사표 냈었거든요. 근데 반려됐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감사했죠. 왜냐면 조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던지긴 했었는데 뭐 잡혀갖고 일단은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뭐 여기에서 수업을 할지 딴 데 가서 수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 직업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근데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도전을 하는 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도전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잖아요. 실패했을 때 후유증이 너무 어때요? 커요. 외국에 비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더라도 잘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어떤 분위기예요? 넌 끝났어. 너는 다음은 없어. 넌 재기 못할 거야. 약간 이런 분위기라 근데 뭐 앞으로 좋아지겠죠.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좋아질 것 같아요. 한 100년 후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도 이거 날짜 기본적인 거니까 잘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15페이지 요게 두 번째 쪽지 시험 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지 시험 3가지 본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었던 신뢰성하고 목적적 합성. 그 다음에 지금부터 보실 게 뭐냐면은요. 요겁니다. 재무제표. 그래서 재무제표 보시면은요. 재무제표는 회계의 최종 산출물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 만들려고 1년 동안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면 1년 농사는 끝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 외워야 돼요. 뭐 외워야 된다고요? 종류. 요거는 아까 외우시라고 나눠드린 거에 있어요. 그래서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는 정의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론을 조금 빨리빨리 나갈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천천히 나가나 늦게 나가나 헷갈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빨리 나가고 뒤에 가서 설명을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성과,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리고 자격증 공부 관련돼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닌데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자격증 공부는 서남기 후이해입니다. 초반에는 외우고 뒤에 가서 조금씩 이해가 되는 패턴으로 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해하면서 설명을 해서 가려면은요 한 1년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는 어쩔 수 없어요. 이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모든 공부가 대부분 초반에 뭐 하라 그래요? 외우라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시간이 아니에요. 공부로서는. 원래 전산회계 1급만 해도요. 학교 가서 배우시려면 1년은 배워야 돼요. 1년 배워야 그 내용만 배우는데 1년 걸려요. 자격증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다 저희는 전산세무 2급까지잖아요. 그러면 전산세무 2급이면 거의 전문대로 치면은 2년짜리예요.
근데 그거를 3개월 만에 엑기스만 뽑아서 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0월 달까지는 눈만 뜨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11월 달 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될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해결을 해 드릴 테니까 초반에는 암기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점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계세요? 시점. 요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날이에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업의 재무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상태가 재산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무슨 상태요? 재산상태. 그래서 보시면은요, 설명을 조금 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있죠. 자산하고 부채하고 뭐 있죠? 자본 있죠. 자산은 헷갈리시면 초반에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재산. 그 다음에 부채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부채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네, 그래서 일명 타인자본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명 뭐라고도 이야기하죠? 빚. 네. 그래서 결론은 부채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에 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무서워하는 부분이 기존보다는 떨어지긴 했어요. 빚내는 거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닌 분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다 TV가 망쳐놓은 거예요. TV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가 망쳐놓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빚내서 뭐 하세요? 빚내서 이거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빚낼 때에는.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될 때. 안 될 때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있어요. 집이 만약에 4억짜리예요. 근데 내 돈이 1억이야. 그럼 대출이 얼마예요? 3억이야. 이런 사람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분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당연히 집값이 오를 때에는 행복하죠. 예. 근데 죽을 때까지 오를 거예요? 천년 만년 오를 거예요? 아니죠. 어느 순간 어떤 타이밍이 오죠? 떨어지는 타이밍이 오죠. 그래서 만약에 4억 대출, 4억짜리 집이 있는데 1억 떨어졌어. 그럼 대출금 갚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라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요즘 분들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냥 내가 4억 주고 샀으니까 이거 8억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집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그 상황인데 집값이 올랐거든요.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올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파트를 팔면요. 똑같은 평수를 못 가요. 그 돈 받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거예요. 서민들은 계속 죽어나는 거고. 왜냐면 만약에 4억짜리가 7억으로 올랐어. 팔고 새 집으로 가고 싶어. 새 집이 과연 그 돈으로 살 수 없거든요. 구조가. 맞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뭔가 투자를 할 때는 잘 알아봐도 솔직히 사기당하거든요. 근데 요즘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개념이 과거보단 좀 떨어져요.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근데 돈만 있어도 안 돼요. 참고로. 돈만 있으면 되면 왜 대기업의 자녀분들이 자살하고 그러겠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맞죠? 이상한 행동들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무조건 돈이 100%는 아닌데 근데 돈이 90%긴 합니다. 나머지 10%는 딴 쪽에서 채워야 되는데 보면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모르겠어요. 물질 만능주의긴 한데 맞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적은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실 때 빚 얼마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농담 아니고. 왜냐면 만나다 좋으면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결혼하려고 봤더니 빚이 2억이야. 어떡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작을 말아야지. 와이프한테 이 얘기했다 혼났죠. 참고로 좀 빚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전세자금이라 어차피 나가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내 돈이 얼마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자본은 자기 자본 또는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돈.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요게 많아야 좋은 거예요. 자본이. 왜냐면 내게 많아야 요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자산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돈하고 내 돈 합친 걸 뭐라 그래요? 자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산 100억이래. 이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자본이 100억인 걸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TV나 이런 데에는 자산만 얘기하지 빚은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나왔는데 30억인가? 네. 저희 빌라로 갭 투자해서 30억인가 26억 안 갚았는데 징역 4년 나왔대요. 그러면 나쁘지 않죠? 4년 살고 오면은 20억 내 거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추적하면 되죠. 설마 바보겠어요? 추적 못하게끔 이미 다 손 써놨지. 돈만 주면 그런 거 해주는 애들이 너래비로 줄을 서 있는데.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6억에 4억? 26억에 4년? 괜찮은데? 라고 누가 댓글을 썼어요. 슬픈 얘기지만 26억에 4억, 26억에 4년이면 나쁘지 않아요. 1년당 4억이잖아요. 죽어라고 일해도 1년에 4억 못 봅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산은 남의 돈하고 누구 돈이요? 내 돈. 그래서 제가 아까 아파트가 4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자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빚 3억 졌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얼마 되는 거예요? 3억. 그 다음에 내 돈은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요것만 봐요. 근데 원래 돈을 아는 사람들은 요걸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TV에서도 보면 어떤 식당 나오잖아요. 매출액 막 1억이래 한 달에. 매출액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 중요한 거지. 매출액 1억인데 한 달에 100만 원 남아.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눈 가리고 아웅인데 우리들은 높은 숫자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숫자만 보여주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알맹이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그런 거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알맹이는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진짜 친해도 그건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재무 상태 그러면은 그냥 재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가 많은 게 좋은 거라고요? 자본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채는 적고 자본은 많고 그러면은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부채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놈의 세 글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더 날리기는 하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죽겠다,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다, 거의 다 그거지. 근데 코로나 지난다라고 해서 나아지긴 하겠지만 확 나아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지나면 인천공항 가갖고 뻥튀기 팔고 있을 거예요. 왜요? 코로나 끝나면 날라갈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지금 장전 중이에요, 대부분 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갈 수만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 거예요? 우후죽순 나갈 겁니다. 그러면 저기 인천공항 가갖고 뻥튀기나 팔죠 뭐. 근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준비 중이긴 하거든요. 저희 꼬맹이가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주도는 그렇고, 왜냐면 제가 제주도에서 군 생활을 해갖고 제주도는 안 갈 거예요. 그래갖고 해외로 가까운 데라도 어디 한번 가볼까. 근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나중에 괜찮아지면 한번 떠볼까 생각 중인데 로또 1등이 안 돼갖고 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기간 나오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기간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기간 그러면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아무 말도 없으면 1년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성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경영성과가 뭐냐면 딴 거 없어요. 경영성과가 뭐냐면은요, 그냥 이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라고 있죠. 수익은 번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명 수입. 얼마 벌었냐. 그 다음에 비용은 사용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뭐가 많아야 좋은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아야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익이 100억이야. 그 다음에 비용은 70억이야. 그러면 이익이 얼마 되는 거예요? 30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대부분 두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해요. 하나는 많이 팔아라. 맞죠? 그래야 수익이 뭐하니까요? 올라가니까. 또 하나는 아껴 써라. 왜요? 그래야 비용이 뭐하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장님들 대부분 잔소리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빨리 나가서 물건 팔아라. 너는 뭔데 이걸 두 장을 쓰냐? 한 장만 써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얘기하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크게 터트리는 거는 직원이 아니에요. 사장님이지. 우리 보고는 500원, 1000원 아껴 써라 그러면서 지는 나가갖고 몇십만 원짜리 처먹고 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망한 회사 얘기했잖아요. 거기도 망할 징조가 보였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웃긴 게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런 회사가. 직원이 6명인데 회사가 2개예요. 근데 왜 2개냐면은 매출액 쪼개려고. 매출액을 나누면 세금을 덜 내거든요. 나눠 놓으면. 그러니까 그 작업하려고 한 회사였고, 그 다음에 사장이라고 있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고, 진짜 사장이라는 사람은 매출액도 없는데 자기 처남하고 강남 가서 200만 원어치 단란주점에서 술 처먹고 오고. 그러면 딱 감 오잖아요. 여기는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사람도 뽑아봤어요. 저보고 뽑으래요. 그리고 제가 면접까지 다 봤잖아요. 사람도 뽑아봤는데 그때 충격을 몇 가지 받았죠. 이력서에다가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걸 왜 올려요? 이력서 열자마자 놀랬어요. 이력서 탁 열었는데 웬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뽀뽀하고 있어. 바로 껐죠. 그 다음에 왜 이런 걸 올려요? 이력서에다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거기다 셀카는 이력서에다 또 왜 올려요? 그런 건 다 X죠. 근데 그때 한 200건 받았는데 한 50건 정도가 이력서 자체가 성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은 사람 뽑는다 그러면 못해도 한 4, 500건은 들어올걸요. 지금 이 얘기가 1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이쪽 사무직이 원래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그래도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이 좀 더 안전하니까. 맞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안전한 거 하기를 어때요? 원하시죠? 실제. 그래도 저도 공장 다닐 때, 공장에서 총무 볼 때 지게차 아세요? 제가 지게차 조그만 거 요건 이틀만 수업 들으면 주거든요. 일종 면허증 있고, 그 다음에 3년 무사고 되면은 이틀 수업 들으면 지게차 작은 거 몰 수 있는 자격증 나와요. 그 지게차 딱 2번 몰아봤는데, 2번 몰고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잘못하면 죽겠다. 진짜 지게차로 사고 많이 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차량은 이거 계속 돌려도 바퀴가 한 70도? 한 80, 아니, 70도? 60도? 요쯤에서 끊기잖아요. 지게차는 이거 계속 돌리면 180도까지 이렇게 꺾여요. 바퀴가. 근데 이 상태에서 엑셀 밟고 가잖아요. 그러면 지게차가 쓰러집니다. 거기에 깔려 죽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있어요. 그때 딱 그 생각 들더라고요. 이거 잘못하면 죽겠다. 그래서 누가 지게차 몰라 그러면 맨날 화장실로 도망갔어요. 나는 오래 살고 싶으니까. 저는 목표는 하나거든요. 100살까지만 살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너무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그때 되면요, 다 100살이에요, 기본. 지금도 90살인데. 맞죠? 100살이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100살 넘게 사실 거예요, 웬만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때는. 왜냐면 의료가 너무 좋아져서. 저는 목표가 딱 100살까지만, 그 다음에 수업은 딱 70까지만 하고 싶어요. 가능합니다. 저 아시는 분에 70 넘어서도 수업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한 74세인가까지 하셨더라고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쪽은 정년이 없거든요. 그리고 수업 들어보시고 수업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왜냐면 이쪽에 제가 이거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강사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50대 이상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쪽 파트에서는 젊은 쪽에 들어가요. 젊은 강사분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10년, 5년 내지 10년 후 되면은
좀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기에 좀 다른 파트보다는 수월할 것 같아요. 컴퓨터 쪽은 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데 회계 파트는 젊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 남 가리키는 걸 좀 괜찮아 한다 하시는 분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근데 떼돈은 못 벌어요. 그냥 먹고만 사는 거지. 근데 요즘에 먹고만 살아도 다행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익 그러면은 돈 버는 겁니다. 비용 그러면은요 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성과라는 건 딴 거 없고요. 그냥 많이 벌고 적게 쓰면은 경영 잘하는 겁니다. 누가 경영 잘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들이 잔소리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알바를 가도 잔소리 하죠. 근데 그 대부분 잔소리들이 돈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도 사업을 하면은 잔소리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또 저는 또 이제 돈 계산에 조금 밝다 보니까 아마 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혼 때 혼난 적도 있어요. 와이프한테 장 보러 갔는데 장 보고 와서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그랬고 왜 그랬더니 할 말이 있대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왜 맨날 우리는 싼 것만 사? 그러니까 본인은 그 뭐냐 결혼하시기 전에 중고가를 사신 분이세요. 저는 원래 싼 거를 샀었던 사람이고 왜냐면 지나가면서 숫자만 봐도 단가가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이거 집었다가도 좀 이따 가서 바꿔오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랬더니 오빠 왜 우리는 싼 것만 사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먹을 건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와이프나 꼬맹이가 먹을 거는 중가운데 정도. 근데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오래. 내 거 제일 싼 거 사가고 지 거는 중가운데 거 사가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내 게 더 맛있어 보인대. 그때 제일 짜증나요, 솔직히. 왜냐면 지 생각해갖고 몇백 원 더 비싼 거 사다 줬는데 내 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내 건 제일 싼 건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 건지. 그냥 아는 얘기인지 진심이신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오늘만 쓸데없는 얘기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눈빛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업하기 싫은 눈빛이 있으면 사이사이에 딴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수업만 나갈 거예요. 내일부터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6페이지 첫 번째 재무제표 작성 책임 요거 시험 문제 한 4번 정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이분이 지시는 거예요. 사장님이. 회계 담당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왜 회계 담당자가 지는 게 아니냐면은요. 우리가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죠? 사장님이죠. 네. 왜 최종 결재권자예요? 책임을 누가 지겠다? 사장님이 지겠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장님이 도장 안 찍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지는 겁니다. 근데 회계 담당자가 책임질 때도 있긴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그래서 삥땅을 치셨다던가. 네. 그런 거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원래 제 고3 때 목표는 저도 참 특이한 생각 되게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 고3 때 목표는요. 중앙일보 1면에 나오는 거였어요. 원래 제가 은행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큰 사건들이 많아서 갖고 은행을 못 갔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목표는 은행 가서 100억 이상 삥땅 치는 게 목표였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저도 참 희한해요. 그리고 7살 때의 제 꿈 중에 하나는 오락 기계가 되는 거였대요. 그때 한참 오락실 다닐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어머니 친구분이 오시면 저한테 그래요. 네 어렸을 때 꿈은 오락실 기계였다. 제가 약간 허황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삥땅 치는 건 담당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회사 가서 일을 하시다 보면요. 삥땅 칠 거 보여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TV 같은 거 보면은 몇 년씩 삥땅 쳤다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게 보여요. 근데 대부분 언제 걸리냐면은요. 그 회사 그만두고 인수인계하면 걸려요. 왜냐면 인수인계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뭔가 비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조사해보면 나오죠. 그래서 제일 슬펐었던 거는 한 5년 됐나? 5년인가 6년 전에 서울에 어떤 아가씨가 한 2억을 회사 돈을 횡령을 했어요. 2억까지는 했다라고 쳐. 근데 뭐 잘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슬펐었던 건 아마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 아프리카 BJ라 그러죠. 걔한테 5천만 원을 별풍선을 쐈대요. 그리고 5천만 원을 걔한테 빌려줬대요. 여자분이셨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지방에서 혼자 올라가갖고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데 아프리카 BJ들이 별풍선 쏴주면 난리를 치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가 살아있는 걸 느꼈다.
근데 그거 봤을 때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쓸쓸했으면은 회사 돈을 삥땅 쳐다가 맛있는 걸 사 먹은 것도 아니고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명품을 산 것도 아니고 걔네들한테 별풍선을 쐈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뉴스 나온 적이 있었는데 좀 그건 좀 슬프긴 하더라고요. 근데 횡령은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겁니다. 전 지금까지 회사 다니면서 10,000원 횡령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횡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회사에서 시제라는 걸 맞춰요. 현금 시제. 현금 시제 그러면은 현금 잔액 맞추는 겁니다. 요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도 시제 얼마냐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잔액하는 건데 500원, 1,000원이 남는 거예요. 참고로 5만원, 10만원은 금방 찾거든요. 근데 500원, 1,000원은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500원, 1,000원 남길래 들고 갔죠. 일주일 지났더니 10,000원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세봤더니 내가 가져간 돈이 거의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챙겨놓고 마무리하긴 했는데 원래 횡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 저는 500원, 1,000원이 가능했었던 게 거기에 격리 직원이 저 혼자였어요. 그러면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내 위에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확하게 맞추셔야 되는데 저처럼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 일은 실시간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몰아서 했거든요. 나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몰아서 하다 보니까 뭔가가 하나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면은 실수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럴 일이 없는 게 요즘에 현금 거래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삥땅 칠 일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고는 있죠. 그래서 어떤 편의점은 거기 편의점 직원이 삥땅 친다고 다 카드만 받는 데도 있다면서요. 실제. 편의점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돈 빼가는 것 같다고 카드만 받는 데도 있대요. 왜냐면 카드만 받으면 삥땅 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빼갈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금 없는 데들도 많죠. 여기 옆에 스타벅스도 제가 알기로 노키시예요. 현금 받긴 받는데 거의 안 받아요. 카드 위주로. 그런 데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제 그러면 뭐 맞추는 거예요? 잔액. 그 다음에 거기 밑에 16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재무제표의 구성요소하고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까지만 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재무상태표 구성요소 보시면 아까 봤었던 세 가지 있죠.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 구성요소는 몇 가지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수익하고 뭐요? 비용.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요. 총 몇 가지로 되어 있다? 5가지.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몇 가지로 되어 있는 거세요? 5가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4시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